탈 것의 역사는 곧 인간의 편리함을 향한 집념이라고 생각을 해요. 두 발로 맨 처음에 걷고 뛰던 인간이 내연기관, 그 전에는 마차, 석탄을 떼가지고 기차 이런 것들이 있었다면 이제는 전기, 수소를 활용한 운송수단이 나왔죠. 오늘은 그 진화의 여정을 버스라는 키워드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버스킹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버스 유튜버잖아요. 좀 이런 영상 한번 찍어보고 싶었어요. 버스의 역사라든지 우리나라 버스는 어떤 식으로 발전해왔는지 그 부분을 한번 다뤄보는 시간을 가져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버스가 어떻게 바뀌어왔는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1960년대에서 70년대죠. 국산 관광 버스들이 이제 도입되기가 시작했어요. 1960년대 세안자동차라고 대우자동차죠. 그리고 이제는 대우자동차가 단종됐습니다. 이 당시에 세안자동차와 현대자동차가 본격적으로 국산 버스를 생산하기 시작했어요. 이 시기에는 주로 관광버스, 수학여행이라든지 단체 행사 이런 용도로 많이 사용했었죠. 차체는 대부분 이제 트럭의 셰시를 개조를 했었고 좌석 배치도 엄청 단순했어요. 냉방장치도 좀 미비했고요. 여름에는 선풍기나 창문을 개방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이 당시 대표 모델은 현대의 RB635 관광버스랑 시외버스를 겸용했다고 해요. 세안버스는 이제 BU 시리즈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두 군데 회사에서 버스들이 양산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당시에 버스는 이제 단순한 이동에서 단체 관광, 여행 이런 쪽으로 범위가 넓혀졌다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1980년대 이 시기에는 버스가 상당히 대중화되고 편의 기능이 향상이 됐어요. 1970년대 말에서 80년대까지는 고속도로가 확장이 많이 됐어요. 경부고속도로라든지 호남, 영동 여러 교통 운송 시설이죠. 고속도로가 많이 확장이 됐고 관광버스, 육송 운송 수단들이 많이 발전을 하게 됐습니다. 이 시기에 에어컨도 본격적으로 장착이 되고 노래방 기계라든지 안에 편의시설들이 설치가 돼서 좀 안에서 노래도 부르시고 술도 드시고 하는 이미지가 형성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 대표하던 이제 모델이 현대는 RB520, 540, 대우 같은 경우는 BF101이라고 합니다. 이 당시에 여러 가지 편의성이 좀 향상이 됐었던 것 같아요. 1990년대 이때는 관광버스의 전성기라고 불리기도 해요. 왜냐? 고속도로망이 전국적으로 막 확대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가 잘 사니까 해외 관광객들도 막 증가됐겠죠. 그러면은 뭐가 수요가 증가했겠어요? 관광버스 수요가 증가한다. 그래서 이때는 차체 디자인들도 좀 둥그스름하고 버스 자체도 좀 현대식으로 좀 바뀌고 실내 편의성도 전에는 단순하게 노래방 기계만 있다든지 이랬다면은 이제는 차량 안에 냉장고, 온수기, TV, 비디오, 음악 같은 거, CD 같은 거 다 향상이 됐다고 볼 수 있겠죠. 이때 당시에는 일부 차량들이 에어 서스펜션도 도입되고 해가지고 승차감 또한 완전히 향상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 대표 모델로는 현대 에어로시티라든지 에어로 퀸 차량들이, 그 다음에 대우 같은 경우는 이제 BH120, 115, 로얄 시리즈들. 단순한 이동수단이라기보다는 관광버스는 소규모 축제라는 이미지가 형성되는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단점이 하나 있어요. 이 전세버스 업종이 상락 업종으로 볼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2000년대 초반 관광버스들이 럭셔리로 이제 가는 거죠. 본격적으로 과열되기 시작해요. 차량이 제작돼서 나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신차가 나오잖아요. 차량을 튜닝을 하기 시작해요. 외부보다는 내부를 어떤 식으로 튜닝을 하냐, 아까 말한 TV라든지 냉온수기 이런 건 기본이고 차량 안에 스피커 8개, 위에 상부에 8개, 아래 하부 앉는데 막 8개, 맨 뒤에 우퍼 달고 음향시설 빵빵하게, 위에 조명 다 개조해요. 튜닝해가지고. 제가 알기로 지금도 어느 지역에서는 시설이 안 돼 있으면 사람들이 차를 안 부른다고 해요. 그 정도로 좀 민감해지 게 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차량 시설 튜닝하는 비용이 적게는 1000만원, 많게는 3000만원, 4000만원까지 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거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튜닝하는 거는. 그래서 2000년대 이제 대표 모델 같은 경우는 현대 유니버스 모델이 출시가 되는 시점이고 기아는 그랜버드 모델이 출시가 되는 시점입니다. 현재까지도 계속 생산이 되고 있죠. 이 모델들은. 이동 중에도 호텔급 편의시설을 제공할 수 있는 버스들이 출시가 됐습니다. 2010년대로 넘어오면은 사람들이 단순하게 이제 안에 시설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이제 규제가 시작돼요. 어떤 규제냐? 이산화탄소. 그래서 엔진이 친환경 엔진이라고 하죠. 유로6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요소수도 집어넣어야 되고, 일반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요소수를 한 번 넣으면 보통 뭐 6개월에서 1년, 많게는 그 이상도 한 번 넣으면은 따로 충전 안 하잖아요. 버스나 이제 화물차 같은 경우는 한 일주일에 한 번, 진짜 많이 타면 뭐 3일에 한 번 요소수를 충전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0년대는 이제 친환경도 생각해야 되고 스마트 기능도 많이 생겼어요.
차량 안에 와이파이 설치. 아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은 버스들이 이제 와이파이도 됩니다. 인터넷도 할 수가 있고 좌석마다 USB 포트도 이제 다 설치가 돼 있어요. 휴대폰이나 충전해야 될 부분에 이제 꽂으면은 바로 충전도 되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좀 요즘에 또 젊은 층 분들도 승용차를 이용해서 어디 여행 가시는 것보다는 버스 타시고 가까운 근교라든지 아니 먼데 그래서 전주에서 뭐 서울에도 2시간만 3시간 걸리는데 버스 타고 가시면은 그 가는 시간 동안 또 체력도 충전할 수 있잖아요. 젊은 분들도 버스를 좀 이용하셔가지고 여행 한번 다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사담입니다. 지금 요즘에 이제 2010년, 이제 2020년대는 안전장치들이 또 심지어 강화가 됐어요. 차선 이탈 경고장치, 차선이 나가면은 삐삐삐 이제 차에서 울려주고, 비상제동장치, 차가 갑자기 붙는다 하면은 급제동 해주는 이제 안전 시스템들이 좀 많이 강화가 됐죠. 우리 관광객들 입장에서는 장거리 여행이 이제 힘들지 않다라는 인식이 좀 확산됐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버스를 좀 많이 이용해주고 감사하겠습니다. 2020년대 지금 전국으로 봤을 때 2020년식 이후 버스들이 많기도 해요. 근데 아직도 2010년대 버스들도 많이 돌아다닙니다. 왜냐? 우리나라는 버스들이 사용 연령이라고 하죠. 코로나 때 운행을 많이 못했으니까 지원이라고 하죠. 이 부분을 좀 연장을 해줬어요. 차량 사용 기간을 10년 내지 뭐 11년 정도 생각하시면 되는데, 2010년대에 출고된 차량들이 죽지 않은 차량들도 많기 때문에 아직 그 차량들 돌아다닙니다. 지금은 어떤 차량들이 돌아다니냐? 전기버스, 수소버스, 이제 이런 차량들이 많이 돌아다닙니다. 솔직히 저는 제가 관광버스 업계에 있잖아요. 전기버스라든지 수소버스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운행을 함에 있어서. 왜냐? 저희는 보통 장거리로 이동을 많이 하는데 전기버스랑 수소버스는 아직 장거리로 이용하기에는 쉽지가 않아요. 충전하면은 뭐 200km, 400km 정도밖에 못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시내버스, 광역버스 위주로 제가 운용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관광회사에서는 관공서, 학교, 통학버스, 통근버스 아니면은 웬만하면은 지금 출고를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시간이 감에 있어서 조금 더 보완이 되고 개선이 되면은 경유차들이 많이 좀 사라지고 친환경 버스들, 전기차라든지 수소차가 많이 보일 거로 예상이 됩니다. 전기버스랑 수소버스의 장점, 정숙하죠. 일부러 차가 지나가는 걸 알리기 위해서 약간의 소음을 넣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전기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음도 없고 진동도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친환경이기도 하고요. 앞으로 이제 풀어나가야 될 숙제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공항 라운지처럼 와이파이라든지 대형 모니터, 냉장 온열, 충전 기능까지 다 돼 있으니까요. 발달할 건 없을 것 같아요. 만약에 발달된다고 하면은 시내버스는 나왔죠. 지금 기사님이 직접 운전하는 게 아니라 AI, 자동으로 자율주행하는 거. 이 안에서 관리자만 운전석에 타 있고 차량에 자율주행하는, 그렇게까지 나오면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긴 해요. 가까운 미래에 자율주행 버스가 나온다 하면 승무원들 같은 경우는 운전보다는 이제 차량 내부의 안전이라든지 가이드라든지 앞으로 여행할 루트라든지 여행 매니저 역할이겠죠. 어떻게 보면 운전이라는 전문직보다는 서비스나 이런 부분에 특화된 전문직으로 좀 갈 방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해요. 단순하게 트럭을 개조해서 사람들이 탈 수 있게끔 만든 버스에서 전기, 수소 기반의 하이테크 이동식 라운지가 된 버스가 됐습니다.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전 생각을 해요. 단순하게 이제 기술의 발전이 아니라 사람들이 더 편하고 더 즐겁고 더 안전하게 여행하고 싶다는 결과이자 산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 관광버스, 시내버스를 비롯해서 다양한 버스들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 곁에 있을까요? 이 여정, 저희 버스킹과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버스킹이었습니다. 시동이 도착되고 핸들은 타연 도로라는 바다 위로 오르는 트랙, 브레이크는 잠시 내리는다. 우리 여정은 멈추지 않아. 정거판의 깃발처럼 뜨는 이름 버스킹, 우리만의 한 해가 시작돼. 정류장에서 동료들은 보물, 새로운 만남이 또 하나의 꿈이 돼. 하루 같은 광지터를 넘어 하루 같은 노선을 따라 추억이란 보물을 찾아 나서 우리만의 이야기 지금 시작돼. 우린 달린다 버스원을 향해. 언덕은 거센 파도, 내비게이션은 나침반. 방향을 잃어도 괜찮아, 동료들이 함께니까. 운행은 우리의 항해, 도로는 끝없는 바다. 정류장마다 새로 생긴 소중한 이름, 잊지 못할 순간 우린 오늘 더 달린다. 추억이란 보물을 품고. 소중한 보물을 품고. 하루 같은 광지터를 넘어 하루 같은 노선을 따라 추억이란 보물을 찾아 나서 우리만의 이야기
Sunroof